안녕하십니까, 김건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창윤입니다. 자, 화요일에 우리 야인시대 팀을 또 많은 분들이 또 기다려주셨던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들, 이 시간을 빌어서 궁금한 내용, 종목과 같이 적어서 올려주시면, 유튜브 통해 질문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야인시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7월 29일인데요. 대한민국이 오늘 간세, 미국과 협상을 아직 못했잖아요. 아직 못했었죠.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네. 우리 운영위원님께서 잘 질문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 보면요, 우리도 그렇고, 또 미국장도 그렇고, 네. 관세 협상 이후에 일본장도 그렇고, 눈치 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주요 키워드들, 주로 해소돼야 될 불확실성들이 아직은 해소되지 않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운영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관세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안 했죠. 그리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산에 MRO 기지를 지어서 우리가 좀 더 나은 협상을 하겠다라는 것과 추가로 품목 관세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에 대한 내용들. 근데 사실 우리가 염려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건드려지는 거기도 하거든요. 저는 이번 주가 어차피 기한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이기 때문에 충분히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기존에 이제 미국을 상대로 해서 대미 무역 흑자가 많이 나고 있는 국가들이 대표적으로 일본과 EU인데, 둘 다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폭, 예상된 폭에서 관세 협상이 진행이 됐거든요. 우리도 좀 유사한 형태를 지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또 하나는 금리입니다. 이번 주가 슈퍼위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이번 주 후반부로 가게 되면 결국 FOMC 금리 결정, 그리고 미국의 물가 지표들, 금요일로 가면은 고용 보고서까지 올라오거든요. 결국에는 하반기에 7월은 조금 물 건너갔습니다만 9월을 타겟하는 금리 동결, 또 금리 인하에 대한 모멘텀들이 또다시 불러일으켜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는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어닝 시즌이죠. 이번 주 수요일부터 해서 빅테크들이 연이어서 실적 발표합니다. 지난주 알파벳의 실적 발표가 우리 기업들 중에서도 이제 전력 인프라 관련주라든지 데이터 센터형 종목들한테는 중요 모멘텀으로 작용했던 것처럼 남은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만큼 이번 슈퍼위크는 하나하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국면들, 그리고 그 국면들이 우리 증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잘 관찰해야 되는 시즌이 아닐까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운영장님께서는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대한민국은 조선의 나라다. 이게 아재 개그인가요? 좋습니다. 네, 조선의 나라 맞지 않습니까? 네. 오늘 하나오션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잘 나왔어요. 환율 무시하고 네. 엄청 잘 나왔고, 또 하나 엔진도 며칠 전에 실적 발표했는데 잘 나왔고, 네. 또 전력기기들은 LS 일렉트릭, HD 현대 일렉트릭 실적 부진 나왔는데도 앞으로 전망 좋습니다. 이러면서 상승하고 있고, 또 산일전기 아직 실적 발표 아직 안 했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전력기기들 AI 데이터 센터로만 보지 마시고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제 차를 운전하고서 강남 쪽을 운전하고 있는데, 제 자동차에서 계기판을 보니까 온도가 네. 42도. 처음 봤어요. 제가 아직까지는 좀 어리지만은 제가 제 인생에서 42도 계기판을 처음 봤어요. 그리고 또 바닷가 자주 놀러 가는데 바닷가 잘 안 들어가거든요. 차 가지고. 네. 물이 차서 안 들어가는데 이제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더워서. 그래서 전력기기는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얘기했을 때 네. 전력기기는 데이터 센터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기후변화도 거기에 큰 몫을 다한다. 제가 근데 뉴스 같은 거 보게 되면은 아파트 같은데 전력이 약간 끊겨가지고 좀 어려움을 많이 겪잖아요. 그래서 전력기기, 그리고 또 삼성전자 관련해서 지난주에 제가 삼성전자 글로벌 회의에 가가지고 좀 심한 얘기를 해가지고 집에 가서 삼성전자에서 저희 토마토 증권통
광고 끊으면 어떻게 되지? 뭐 이런 생각에서 전화 와가지고 그러면은 회장님한테 불려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좀 걱정을 했는데 네. 근데 삼성전자가 또 테슬라하고 파운드리 관련돼가지고 22조 원 또 계약 맺으면서 어저께 같은 경우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상한가 간 종목도 있고 주목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자 지금 주도주가 살아있고 또 빠른 순환매가 진행되고 있고 지수 하락에 관련된 그런 하방 경직성이 살아있다. 그러면 최근에 시장이 뭐 주도주들이 조정을 받은 것도 있고 또 상승하는 종목들 업종도 있는데 자 하반기에도 할만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에서 내가 남이 아닌 내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있는 내가 잘 대응만 잘하시고 주도주 쪽이라든지 시장 방향성만 잘 잡으시면은 반드시 손실에서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고 반드시 수익 극대화를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 있는 용기와 선택과 집중과 행동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남은 하반기 얼마 되지 않지만은 올겨울이 유난히도 추울지도 모르는데 추운 겨울에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뭐 저는 항상 그래요. 제가도 뭐 주머니가 든든하면은 좀 모든 게 자신감도 있고 또 건강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해 남은 하반기 때 모든 그런 투자자들이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종목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문의 주셨고요. 안녕하세요. SK하이닉스 26만 8천 원에 20% 매도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 주셨네요. 자, 우리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정말 좋아하는 주식이기도 하죠. 그리고 우선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하반기까지 실적 꺾을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종종 분석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수출 데이터 분석 드려요. 근데 우리 국내에서 반도체라는 품목으로 대만으로 수출 들어가는 거는 하이닉스밖에 없습니다. 매 분기가 올타임 하이가 찍히고 있어요. 아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전문가님 근데 SK 하이닉스 왜 지금 못 가나요? 사실 한 번 갔어요. 그죠? 고가권 행진을 작년까지 보여주다가 쉬어가는 구간. 그리고 올해 5월부터 해서 랠리가 엄청 강했습니다. 사실 이건요,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큰 게 SK 하이닉스는 작은 종목이 전혀 아닙니다. 근데 저가권 보면 4월에 16만 원대죠. 고가권 30만 원입니다. 다울 스코어가 이미 나왔어요. 어떤 걸 함의하고 있냐면 하이닉스가요, 사실 지난 5월, 6월장 지수가 사실 2,400, 500에서 3,200까지 랠리가 쭉 나왔을 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때 금융주가 좋았네, 지주사가 좋았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수를 끌어올린 건 SK 하이닉스였습니다. 이건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많이 올라온 다음에 좋나 보다 하고 들어가려고 보니까 이제 26만 8천 원에 진입이 되는 이런 형태가 띄는 겁니다. 사실 이건요, 저는 약간 가격대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아쉽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냐면 이런 건 좀 기술적인 영역이긴 합니다만 주도주에 해당되는 것들이거든요. 한번 큰 상승이 나온 다음에 조정권 이후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때 많은 이제 차트 분석하시는 분들이 해주는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 여기 이제 바닥이다. 딱 이 구간 우리가 매수했던 26만 8천 원 보면은 바닥 잡히죠? 올라가죠? 그래서 또 지지 나오겠네가 돼요. 근데 우리 잘 생각해보면 이런 구간 이탈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위태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얘기 드리고 싶냐면 얘를 좀 더 기다렸다 사셨다면 어떨까? 왜냐하면 지금 분할로 사시는 것도 아니고 한 번에 20% 비중이 들어갔기 때문에 실제로 SK하이닉스가 좋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지금 투자자 중에 거의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좋게 보고 있는 주식을 이 고가권에서 횡보하고 있는 자리에서 트라이 한다라는 거는 사실 리스크가 좀 높은 형태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지금 좀 불리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좀 디테일 전략을 드리자면 얘를 지금 본전에서 왔다 갔다 하면 한번 매도를 잡으시고 이 밑에서 잡을 생각 한번 해보시겠어요? 24만 원 정도 구간대 오면은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가 있냐면 지금 반도체에서도 수급이 좀 갈리는 형태가 보여지죠. 특히나 HBM 단위 종목들이 먼저 출발을 했고 걔네들이 쉬니까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호재로부터 출발된 삼성전자 향 종목들이 또다시 랠리가 나오는 순환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그 시간 동안에 SK하이닉스 좀 더 쉬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좀 트렌디한 전략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분 저한테 신청 주신 분 같은 경우는 이런 모멘텀 플레이를 좋아하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간 다음에 사셨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추종한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저는 이 본절 부분에서 비중을 줄이시고 밑에서 더 살 생각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인다라는 의견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분기점에 있는 게 SK 하이닉스가 의견이 좀 갈리죠. 이제 골드만삭스라든지 이 글로벌 월가에서 나오는 의견들도 보게 되면 갈려 있습니다. 누구는 SK 하이닉스 좋다 그러고요. 누구는 SK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HBM의 독점력이 앞으로 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뭉뚱그려진 이야기들이 아니라 실제로 가능성을 우리가 어느 정도 염두할 필요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많은 시도, 트라이를 했었던 삼성전자의 퀄 테스트. 지금 많이 욕먹고 있죠, 삼성전자가. 근데 파운드리도 정말 많이 욕을 먹었었거든요. 근데 어제 나왔던 이 소식을 보게 되면 결국 빅테크의 수주를 얻어냈다라는 지점. 그럼 퀄 테스트도 매번 테스트하지만 이번 하반기에 하는 것도 통과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은 해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이닉스는 독점력이 좀 깨지겠죠.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엔비디아가 하이닉스에게 부여했던 독점에 대한 고마진율의 HBM이 당연하겠지만 마진이 좀 깎여서 들어가게 되는 구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형태들이 시장에서는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위로 쏘고가 아니라 좀 더 조정의 폭을 만들어주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노이즈들이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좀 해소될 필요가 있다라고도 저는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얘가 출발하지 않고 이제 6월에 있었던 이 횡보 자리 한 20만 원 초반 정도의 구간에서 자리에 잡고 있었다라면 별 문제가 안 됐을 건데 이미 쏜 다음에 가격권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중을 좀 줄이시고 밑에서 다시 잡는 전략을 가자. 그리고 노이즈가 해소될 때마다 랠리가 지속이 될 건데 이 양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노이즈들 같은 경우는 하나에 베팅하는 것보다는 트레이딩의 영역으로 볼 때가 좀 더 효율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처럼 대장주의 형태에서. 그래서 24만 원 초반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했다는 관점으로 다시 30만 원 정도의 전고가 트라이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 그럼 먹을 자리가 어느 정도 보이죠? 이런 방식의 트레이딩이 지금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고 트레이딩 뷰가 아니고 전문가님 저는 사서 좀 쭉 끌고 가고 싶은데요 라는 생각을 만약에 가지고 계시다라면 차라리 후발성 반도체가 좀 더 좋아 보여요. 이미 하이닉스처럼 큰 시세가 나온 종목 말고 많이 눌렸다가 이제 출발하는 반도체 종목들 굉장히 많죠. 특히나 지금 소재 종목들이라든지 삼성전자 파운드리 향으로 좋은 퍼포먼스 값이 기대되는 소재 단위 종목들, 장비 단위 종목들. 그리고 나서 보면 이제 후공정 종목들도 있죠. 두산 테스나 같이 이제 테스트 종목들도 있고. 이런 애들이 이제 출발하거든요. 이런 쪽으로 관심을 돌리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건 SK하이닉스는 트레이딩 뷰 정도로 보자. 그리고 길게 끌고 가고 싶다라면 반도체 후발 영역에서 보자. 이렇게 의견 압축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성화인텍 27,700원에 비중 5% 매수를 하셨는데요.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이 조선주들이 한 일주일에 한두 종목씩은 급등을 하는데 며칠 전에 하나엔진이 실적 발표하고서 그날 실적 발표하는 날 상승, 그리고 프리마켓 시장에서 상승, 그리고 그 다음날까지 상승, 그리고 최근에 환율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조선주 실적이 약간 둔화되지 않을까 2분기는 그런 우려감들을 지금 보여줬는데 하나엔진이 그 우려감을 해소시켜줬고, 그리고 또 한미 관세 협상 관련돼 가지고 조선주들의 역할이 굉장히 부각이 되면서 좀 조선주들이 다 같이 동반 상승을 했고요. 그 중에서 가장 강하게 올라간 게 하나오션, 하나엔진,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증권사 약간 UBS에서 하향 레포트가 나왔고, 그 다음에 본행제 쪽에서는 동성화인텍하고 한국카본. 최근에 주가 빠져 있다가 박스권 하단부에서 지금 튕겨 올렸거든요, 오늘요. 그리고 동성화인텍 실적 전망을 한번 잠깐 보면은 연간으로 봤을 때 작년에 매출액이 5,900억대, 올해는 7,000억대,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작년에 540억, 그리고 올해는 709억 원. 근데 분기로 봤을 때 1분기, 2분기 매출액이 올해는 한 1,700억대거든요. 근데 영업이익은 1분기 때 125억 원, 2분기 때 169억 원. 1분기 때 좀 적게 나온 거는 이제 예전에 코로나 때
약간 그 원자재 같은 거 좀 비싸게 들여가지고 그게 반영되면서 수익성이 떨어졌고 그게 해소되면서 앞으로는 2분기, 3분기, 4분기 계단식도 올라갔는데 조선주들이 HD 현대중공업도 지금 조정받았었고 하나오션도 조정받았다가 먼저 조선주가 올라간 다음에 선박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간 다음에 관련된 그런 보냉제도 같이 동반 상승을 했다는 측면. 근데 오늘 진짜 멋있게 올랐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최근에 이 정도 주가 흐름이면은 요거 좀 봐라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요거 좀 약간 불안한데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얘도 그렇고 그 다음에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요거 봐라 조금 불안하긴 한데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HD 현대중공업이거든요. 바로 직전 저점을 살짝 깨가지고 이평선 다 깨버렸다가 바로 직전 고점의 위치까지 오늘 추라이를 봤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똑같은 흐름이 진행되지 않았나. 하나오션. 요거 봐라. 불안해 죽겠는데 더 깨지면 어떡하지? 더 빠지면 어떡하지? 이런 흐름이었단 말이에요. 여기서요. 똑같아요. 지금. 먼저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먼저 움직였고 그 다음에 하나오션 따라 움직였고 그 다음에 동성하이텍 움직였고 오늘 그리고 어저께 같은 경우는 어떤 종목이 움직였냐면은 세진중공업이 역시나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대한민국은 조선의 나라구나. 미국도 인정을 해주는구나. 이런 분위기예요. 2분기 원달러 환율이 지금 1390원 정도 있거든요, 오늘은. 그래서 2분기 때 같은 경우보다 지금 7월 달이니까 3분기잖아요, 3분기. 2분기 때 평균 환율이 1350원대에서 60원대였는데 지금 3분기 환율이 지금 1370원부터 1390원 정도에서 지금 환율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3분기 조선주의 실적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조선주가 다시 주도주 섹터로 들어오지 않았나. 이런 전망을 좀 해보겠고요. 그러면 저는 한국카본보다 동성하이텍을 좀 더 선호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동성하이텍은 보냉제 자체가 거의 전체 매출 비중에서 비중이 많아요. 한국카본은 카본 사업도 하면서 거기에다가 보냉제 사업도 하기 때문에 매출 비중이 동성하이텍보다는 보냉제 쪽의 매출이 적거든요. 그래서 지금 LNG 관련돼서 보냉제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동성하이텍이 좀 더 시장 점유율도 조금 더 늘릴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상승해가지고 지금 주가 흐름 보면은 신고가예요, 신고가. 멋있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도 27,700원이니까 수익이 났으니까 일단 내일 정도 한번 오르잖아요. 그러면 3만원 이상, 3만원에서 31,000원 정도의 절반 정도 차익 실현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28,500원이 깨지지 않으면은 31,000원이 됐든 32,000원이 됐든 정도 보유를 하시고 28,500원이 종가상으로 깨진다 그러면은 28,500원부터 3만원 사이에서 다 팔고 나오시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JYP 엔터 72,300원에 20% 매수 단기 매도 시점을 물어봐 주시네요. 제가 먼저 좀 여쭙고 싶은 게 굳이 단기로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좀 먼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엔터주 포함해서 사실 엔터주뿐 아니고 지금 소비재들이 있죠. 화장품, 피부미용, 음식료, 의류, 엔터, 음반이 들어가니까요. 이런 소비재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좀 쉬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쉬고 있는 애들을 잡았는데 기간 투자가 아니라 단기로 보고 싶어요 하시면은 좀 이상하죠. 단기는 쏘고 있는 애들을 가지고 이제 단기 거래를 하는 게 좋은데 좀 약간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요, 지금 잡은 가격대가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기간 투자했을 때 메리트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일단 모멘텀 먼저 설명드리면요, 올해 10월 말이 되면 APEC, 그러니까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가 진행되죠. 그래서 아무래도 중국은 주석이 보통 참여하지는 않는데 이번에 경주에서 진행하는 APEC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시진핑 주석을 초대했죠. 오케이 받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한알령 이후로부터 우리 소비재들이 중국에서 정말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정말 큰 매출들을 달성했었는데 한알령 이후로부터 많이 죽었던 업체들이 많아요. 많이 죽은 산업도 많습니다. 이쪽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상당히 커요. 근데 대표적으로 그럼 순서가 있는데 우리가 소비재 나열할 때는 인프라가 깔려야 되는 게 있어요. 유통망이 깔려야 되고 또 유통망을 새로 뚫어야 되는 것들도 존재합니다. 화장품이라든지 의류, 음식료 같은 경우는 이런 측면들이 좀 또렷해야 되죠. 그러면 유통망, 그러니까 중간에서 발생하고 있는 프로세스가 좀 좁고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게 뭘까요? 당연하지만 문화산업입니다. 엔터, 미디어, 웹툰 이런 형태겠죠. 이런 쪽이 먼저 수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말인 즉슨 에이펙 같은 경우 10월 말이기 때문에 어차피 하반기 타겟인데 이제 8월 시작되죠. 그러면 엔터라든지 미디어 쪽은 저는 먼저 반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우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요, JYP 같은 경우는 작년 내내 내려오다가 하반기 9월 정도부터 턴어라운드가 주가가 나옵니다. 차트만 봐도 아시겠죠? 9월을 저점으로 해서 턴어라운드 나와요. 이 턴어라운드 나오는 형태가 단순 모멘텀이냐? 그렇지 않죠.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동안 컨센하게 실적 계속 깨지다가 돌아왔어요. 실적이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주력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신세대 아이돌. 그러니까 기존의 주력 매출을 담당했던 아이돌들 말고 지금부터 우리가 발굴해서 키웠던 아이돌들이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엠믹스 같은 그룹들, 스트레이키즈 같은 기업들. 해외에서 차지하고 있는 파이가 엄청나죠, 스트레이키즈가. 근데 여기에 지금 JYP 엔터 하면은 이제 보유 아티스트 중에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 그룹이 있죠. 이번에 3분기에 돌아왔습니다. 트와이스죠.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JYP 엔터가 과거에 실적이 안 좋았다가 턴어라운드 나왔고, 근데 보다 보니까 성장이 좀 더뎌졌는데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점쳐지고 있는 지금 타이밍이에요. 여기에 덧붙여서 중국도 모멘텀을 더해주네. 문화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스트레이키즈 같은 경우 3분기까지 해외 투어 진행되죠. 이것도 실적으로 잡힐 겁니다. 그럼 그랬을 때 지금 팔 필요가 있나요? 단기 거래할 필요가 있나요? 저는 이런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얘를 비중 사실 이미 다 채우셨어요. 20% 더 채우면은 한 종목에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채우지 마시고 그냥 들고 가십시오. 언제까지? 연말까지. 제가 가격 따로 안 드릴게요. 연말까지 쭉 홀딩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엔터는 올 한 해 계속 중요한 종목이었고 JYP는 그 중에서 사실 먼저 출발했고 그 다음 차시에 YG라든지 SM 같은 기업들이 올라갈 때 좀 쉬었어요. 전 다음 차시 주인공 JYP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농후하다라고 봅니다. 관심 있게 보시고 지금은 단기 거래하는 것보다는 끌고 가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그래서 끌고 갔을 때 퍼포먼스 값이 세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연말까지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오션플랜트 2450원에 비중 15% 매수를 하셨는데요. SK 오션플랜트는 그 SK 그 그룹에서 인수를 한 거거든요. SK 모회사 SK 에코플랜트에서 인수를 했는데 또 최근에 SK 에코플랜트가 사모펀드한테 SK 오션플랜트를 매각한다는 그런 이슈가 좀 나와 있어요. SK 오션플랜트 같은 경우는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관련해서 굉장히 그 기술력이 우수하고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는데 지금 뭔가 그 대체 에너지 수요도 많아지고 분위기 더 투자를 해가지고 계속 확대를 해야 되는데 이 시점에서 왜 에코플랜트가 매각 추진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좀 아리송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SK 오션플랜트 지금 최근에 국민연금에서 지분 10% 보유 신규 보고도 지금 공시를 띄웠고 그래서 여기서 아까 SK그룹 자체가 좀 투자를 확대를 하고 뭔가 그런 액션을 취하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뭐 실적은 안정적인데 서프라이즈하게 팍 올라갈 만한 분위기는 아닙니다. 한번 실적을 체크를 한번 해드리면은 자 보세요. 가장 그 SK 오션플랜트가 실적이 좋았을 때가 언제냐면은 2023년도 매출액이 9,200억 원, 영업이익이 756억 원이었을 때가 이때가 전성기였거든요. 그리고 2024년도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9천억대에서 6,600억 원으로 감소가 됐고 영업이익도 756억에서 418억으로 감소가 됐다가 올해 이제 매출액도 1조 원대로 올라가고 영업이익도 418억에서
560억대도 예상치이긴 하지만은 올라가고 내년부터는 조금 더 좋아지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약간 턴어라운드 분위기 느낌은 있는데 여기서 사상 최고 실적은 아니다. 왜냐면은 2023년도 매출액 9,200억하고 올해 1조 원이면은 영업이익이 2023년도 756억이면 올해 같은 경우 업황도 좋고 수익성도 좋으면은 적어도 800억, 900억은 돼야 되거든요. 그런 게 이 지금 SK 오션플랜트가 강하게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돼요. 매출액도 증가, 영업이익도 증가, 매출액 영업이익도 증가. 그러면 양적인 질적인 성장이 일어나야지만 주가는 그냥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약간 부족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주가가 단기간에 올라왔다가 지금은 옆으로 횡보죠, 횡보. 저가는 18,000원, 고가는 23,000원 사이에서 지금 딱 중간 정도 위치에서 딱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님 매수 가격이 2450원이니까 좀 약간 손실은 나셨지만은 한 22,000원 정도, 22,000원 정도 부근 올라오게 되면은 매도를 하셔가지고 단기 매매를 병행하면은 굉장히 재밌는 종목이에요. 주가 자체의 흐름 보시면은 22,000원 정도 되면은 빠지고 그리고 다시 18,000원하고 2만원 정도 내려오면 올라가고 이런 모습이거든요. 이 구간에서 딱 정해져 있어요. 그죠? 여기. 고점과 저점이 딱 되면서 박스권이거든요. 근데 똑같은 풍력 사업 하는 그런 대장주가 CS윈드인데 CS윈드 같은 경우도 어느 분기는 실적이 잘 나오고 어느 분기는 실적이 안 나오고 요번에 2분기 실적은 아마 조금 약간 부족하게 부진은 나올 거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CS윈드가. 그래서 풍력이 시장의 중심은 아니다. 주가 흐름 자체도 보시면은 지금 아까 SK 오션 플랜트하고 똑같거든요. 시장 중심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횡보고 좀 많이 올라온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SK 오션 플랜트는 22,000원 부근에서 매도하시면서 단기 매매를 병행을 해보자. 이렇게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주반도체 16,500원에 20%입니다. 매수한 지 오래됐는데 조만간 익절을 가능할까요? 단기 거래하시는 분 같아요. 그죠? 네, 단기 거래했는데 매수했는데 오래됐다라는 거는 좀 이상하죠. 뷰가 좀 일정한 게 좋습니다. 단기 거래하면요.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단기로 거래를 끝내시는 게 좋아요. 이거를 물려서 끌고 가면 단기 거래가 아니죠. 단기 거래 보통 고가에서 트라이 하는데 그럼 끌고 가서 물려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방식은 사실 좋은 방식의 거래 방식은 아니다라고 먼저 좀 말씀드려보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다리면은 이제 익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익절이라는 범주를 어느 정도로 정하실지 모르겠는데 단기 거래 관점으로는요. 이거 전고점 18,000원 오면 팔면 되거든요. 쉽게 상가 가능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설계 단위 종목들 그리고 디자인 하우스 종목들이 많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삼성 파운드리를 다시 한번 신뢰할 수 있는 노이즈가 발생했죠. 테슬라가 22조 원어치의 AI6, 그러니까 XAI에 들어가고 테슬라에 들어가는 AI 칩, 맞춤형 칩을 28년형 모델을 가지고 만들어 달라고 수주를 진행했습니다.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커요. 왜냐하면 실제로 테슬라에서 지금 쓰려고 하는 AI5 모델이 이제 내년에 양산되는 모델이거든요. AI5 모델 수주는 TSMC 줬습니다. 그럼 그거보다 더 고도화된 모델을 삼성한테 줬다라는 거니까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파운드리가 움직일 때는 키워드 같이 잡혔던 게 항상 설계 단위 종목들, 디자인 하우스 종목들이 잡혔죠. 물론 실적으로 연결되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설계 기업인 가온칩스, 삼성의 파트너죠. 여기에 덧붙여서 뭐 AD테크라든지 코아시아 같은 디자인 하우스 설계 기업들 마찬가지고요. 제주반도체도 설계다 보니까 최근에 모멘텀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당연하겠지만 영향도가 거의 없어요. 실제로 가온칩스 정도 제외하고는 실적 영향도가 붙을 만한 노이즈는 아닙니다. 게다가 이제 조금만 추가 설명드리면 에이징랜드 같이 TSMC한 기업들은 거의 안 움직이죠. 제주반도체가 같이 한번 움직일 거예요. 그때 매도하고 나오세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 드리냐면 지금 질문 주셨던 의도도 단기 거래였던 것 같고 또 하나 제주반도체는 끌고 갈 만한 종목이 아닙니다.
우리가 끌고 간다, 기간 투자를 한다, 내가 지금부터 이 기업이 더 성장할 거에 베팅을 한다, 이런 형태거든요. 제주반도체 실적만 봐도 평이하죠. 비슷합니다. 오히려 키워드에 많이 움직여요. IoT형으로 해서 설계 매출이 좀 잡히다 보니까 온디바이스 AI라는 키워드 붙으면은 또 가볍게 움직이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트레이딩하기는 좋아요. 근데 이거 기간 투자할 메리트가 있냐 없냐? 별로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종목들은 기간 투자보다는 단기 트레이딩으로 끝내는 게 좋다. 그러니까 처음에 타겟은 잘 잡으셨어요. 단기적으로 거래하는 거 뷰 잘 보셨습니다. 근데 그게 대응이 좀 아쉬웠던 거죠. 저는 그래서 이번 차시에 18,000원 정도 가격 주면은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간 투자하시려거든 반도체 다른 종목들 실제 실적 베이스가 좋아지고 있는 애들,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 끝나게 되면은 이제 옥석 가리기가 어느 정도 시작될 겁니다. 그랬을 때 옥석 가리기 하다 보면 같이 섹터가 내려가는 구조 잡히거든요. 그럼 그랬을 때 반도체 실적 좋은 애들은 꼭 담아가십시오. 하반기에 괜찮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제주반도체에는 끌고 갈 종목은 전혀 아니다. 거래하고 끝내야 되는데 지금처럼 모멘텀 붙었을 때 설계 단위 종목들이 매출로 연결되진 않지만 좋은 재료가 붙은 상태에서 18,000원 정도 가격까지 기대해보고 여기선 전략 매도로 대응하자, 이렇게 의견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노이바이오 28,600원에 비중 15% 매수를 하셨는데요. 단기, 중기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설명을 주셨는데, 지금 바이오 종목을 하면서 이뮤노반트, 지금 하노이바이오를 하시는 거는 조금 빠릅니다. 지금 아마 대한민국 대표적인 바이오 관련된 기업 중에서 가장 그 주가 흐름이 약세를 보이는 게 HLB. 아주 힘듭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하노이바이오. 주목을 많이 받았던 그 두 기업이 굉장히 힘든데, 하노이바이오 같은 경우는 미국에 상장되는 이뮤노반트의 기술 이전 계약을 해가지고 이뮤노반트의 그런 그 임상 연구 결과라든지 그 가치에 따라서 하노이바이오가 주목을 많이 받는데, 최근에 이뮤노반트의 그런 주가 흐름을 잠깐 보여드리면은, 자, 이뮤노반트의 1년의 주가 흐름이에요. 1년 동안에. 잠깐 화면 보여주시죠. 이뮤노반트거든요. 최근에 이뮤노반트가 주가가 16.76불이거든요. 현재. 그런데 최고가가 34불이었고요. 최저가가 13불 정도예요. 그러면은 이뮤노반트는 1년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최저가 12.7불 대비했을 때 지금 16.4불이니까 조금 올라와 있죠. 그리고 최고가가 34불이었는데 최고가 대비했을 때는 완전히 내려와 있고, 그리고 이뮤노반트의 지금 시가총액이 그 달러 기준으로 했을 때 28.7억 달러인데, 이거를 환율을 계산해 보면은 한 얼마 정도냐면 4조 정도 됩니다. 4조. 그냥 제가 지금 단순 계산했을 때 한 4조 정도인데, 4조의 그 분위기가 좋았을 때는 하노이바이오가 4조 대비했을 때 그 한 60% 정도, 그 정도 정도가 시가총액인데, 근데 그게 지금 현재 그 하노이바이오 시가총액이 1조 4천억이거든요. 그럼 완전 저평가잖아요. 완전 저평가 메리트가 있는데 최근에 못 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못 가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못 가는 이유는 지금 시기적으로 이뮤노반트가 전성기의 모습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S증권의 그 애널리스트가 하노이바이오를 많이 커버를 했는데, 내년 아마 그 탑픽 종목으로 지금 계속 그 IR을 하고 또 기업 설명회를 하고 또 기관 투자가 될 때 세이즈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이 주목된다. 지금은 중장기도 보유를 하시는데 비중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28,000원인데 지금 여기서 지금 약간 시간 낭비할 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프리마켓 시장에서 갑자기 며칠 전에 32,000원대까지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이때 제가 이제 제가 자문하고 있는 고객들한테는 32,000원 부근에서 반에 팔고 내년을 좀 보자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1차 단기 목표가는 32,000원.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이뮤노반트가 임상을 잘 진행하고 가치가 높아진다면은 그냥 지금은 지금 4조 정도 시총이 지금 이뮤노반트가 되고 있는데 5조 정도다?
그러면은 하노이바이오 5조 곱하기 50%만 한다 그래도 2조 5천억이니까 현재 1조 4천억이거든요. 그러면 하노이바이오는 이뮤 노반트를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고 내년에 그 여러 가지 자가 면역 그 관련된 임상 결과들이 잘 나오게 되면은 뭐 저는 내년 같은 경우는 이 5만 원대 돌파한다고도 봐요. 5만 원대 돌파한다고 본다고. 저는 뭐 아이트오젠 지금 6년 차인데요. 6년 차. 아이트오젠 6년 차 그리고 최근에 뭐 제가 이 전에 방송국에서도 아이트오젠, 니가캔바이오, 에이베바이오, 펩트론 이 정도? 다른 종목은 별로 언급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세이트리온 언급 안 했고 삼성 바이오드시도 많이 언급 안 했고 그냥 무조건 아이트오젠, 니가캔바이오, 에이베바이오, 펩트론 그리고 최근에는 올릭스도 좀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하노이바이오는 뭐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단기도 그렇게 강하지 않을 거고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중장기적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아마 진입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지금 8월 달이니까 내년 한 상반기 다르면은 한 5월 달 정도부터 진입을 해가지고 내년 5월부터 한 2년 정도 보고서 뭐 100%에서 150% 정도 목표치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도는 32,000원 목표가, 중장기적으로는 5만 원 돌파한다. 이렇게 보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반갑습니다. 김근우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삼성중공업요. 얼마에 사셨어요? 또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18,800원에 네. 15%예요. 18,800원에 15%요. 예, 네, 18,800원에 15%. 어떤 지점이 궁금하세요? 앞으로 이게 얼마나 갈까 싶고 또 성적이 뭐 좋은가 나쁜가 싶고 그게 그러세요. 제일 궁금해요. 2분기 실적이 어떨까 싶고요. 일단은 기간 투자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좀 짧게 먹고 나오고 싶으세요? 기간 투자해도 괜찮아요. 길게요. 길게 하고 싶으세요? 예, 길게 해도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요면 어떻게 해요? 하나를 정하셔야죠. 제가 올해 감안해서 가도 얘기를 드려볼 테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왜 괜찮아요 하면 안 되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주식 투자라는 거는 의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얘를 언제 사서 언제 팔 건지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잡혀야 돼요. 그게 안 나오면 내가 샀다 그냥 올라오면 팔지 뭐 이런 생각하잖아요. 올라가면 못 팝니다.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내려가도 못 팔아요. 내려갔다 올라올까 봐. 그러면은 처음에 내가 최초에 의도한 바가 어떤 건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여쭤본 거고요. 삼성중공업 실적 좋죠. 특히나 이제 주력이 이제 가스선이죠. LNG선이나 LNG선을 비롯한 대형 가스선이 이제 주력이고 또 하나 FLNG 우리가 이제 해양 플랜트라고 부르는 LNG 생산 설비가 들어가는 형태도 삼성중공업의 주력입니다. 자,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조선주들 HD현대중공업류라든지 또는 하나오션에 비하면은 퍼포먼스 값이 그렇게 세게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방산 모멘텀을 안 받기 때문입니다. 다른 기업들은 방산, MRO 수주 우리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방산 모멘텀을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가 올라가는 날도 올라가고 방산주가 올라가는 날도 올라가다 보니까 올라가는 폭 자체가 굉장히 러프하게 쉽게 올라갑니다. 삼성중공업은 아니죠. 내가 하고 있는 게 좀 또렷해요. 다른 조선주 대비해서 아예 LNG선이라든지 FLNG 타겟으로 특화가 되어져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별개로 움직이는 형태가 있어요. 실적 당연히 좋죠. 작년 대비해서는 작년 영업이익률이 한 5% 잡혔죠. 올해 한 8% 예상하고요. 내년에 한 12% 예상합니다. 이거 조선업인데 영업이익률 12%면 엄청 높은 거예요. 근데 가능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그 말인 즉슨 그걸 누리려거든 실적이 올라가는 폭에서 기간 투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럼 기간 투자라는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내려가고 있는 폭에서도 우리가 담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중장기 기간 투자가 되는 법이니까요. 자, 근데 지금 출발부터 15% 비중을 담았어요. 이러면 기간 투자는 어려워집니다. 왜요? 내가 한 번에 많이 샀다라는 거는 다음에 더 사기가 어려워져요. 예를 들어 한 번 더 샀어요. 30% 됐습니다. 또 사면 60%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 자체가 리스크가 굉장히 높아지죠. 삼성중공업이 지금 좋은 뷰를 가지고 있다고 한들 리스크가 등장할 게 없느냐라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 시장이 흔들릴 수도 있고요. 그 말은 저는 삼성중공업 굉장히 좋은 종목인데 너무 높은 자리에서 너무 많이 사셨다고 얘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얘는
빠질 때마다 조금씩 담아야지 하면은 굉장히 쉽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제가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이때 조정 나옵니다. 빠질 때마다 샀어요. 어떻게 될까요? 평단이 한 중간쯤 잡히겠죠? 금방 중간 넘어가서 랠리가 나옵니다. 자, 이때도 그럼 빠질 때마다 조금씩 샀어요. 또 랠리 나오면 충분히 수익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어디까지 반복되나 볼까요? 매번 마찬가지입니다. 빠질 때마다 샀어요. 또 올라가죠. 여기도 빠질 때마다 샀어요. 또 올라갑니다. 무한반복이에요. 왜? 계속 성장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런 기업을 굳이 이 위에다가 비중을 15%를 살 필요가 있는가 하면은 저는 글쎄요 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거 단기 거래하기가 보통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 지금 본전 가격이잖아요. 비중 줄이세요. 비중을 반 이상 줄이셔가지고 밑에서 좀 나눠서 살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가격으로 보면은 이거 18,000원도 충분히 깨질 수 있거든요. 지금 조선주가 세론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도 오늘 명인들의 복귀에서 저랑 함께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도 조선주 지금 팔고 있어요. 얘기하고 있어요. 왜? 조정 때 샀으니까 이제 올라가는 폭에서 파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과 같은 형태에서 조정이 좀 더 나올 걸 예상해서 비중 줄여놓고 내려갈 때 더 사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러프하게 진행 가능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반등 시에는 저는 신고가 영역, 지금 19,790원, 신고가거든요. 여기도 충분히 넘어간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유리하겠어요? 지금 여기서 사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내려간 다음에 또 올라가면은 팔아야지? 뭐 가능은 합니다. 근데 이거 내려갈 때마다 더 사가지고 평단 낮춰놓으면 훨씬 유리한 대응 가능한 거예요. 여기까지 혹시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응을 하면은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고요. 기업 자체는 굉장히 좋고 2분기 실적 1분기보다 좋을 겁니다. 3분기 실적은 2분기보다 더 좋을 거고요. 이렇게 예상되는 대로 지금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거의 수주 그대로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예, 많이 됐어요. 많이 되고 선생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내년까지 놔두면 찬바람 불 때까지 놔두면 2만 원 갈까요? 찬바람 올 때까지 두면은 2만 원 갈까요? 이런 질문이세요? 예. 네, 제가 봤을 때 충분히 갑니다. 예, 그러면 찬바람 불 때까지 놔둘게요. 네. 놔두지 마시고 좀 판 다음 밑에 다시 사시라니까요. 그건 좀 어려우세요? 예. 그 찬바람 불 때까지 잘 놔두세요. 예. 그럼 날 더운데 선생님 몸 조심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자, 다음에 고맙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야인시대 통해서 질문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현제약 11,000원에 비중 10% 매수를 하셨다고 좀 진단을 올리셨고, 또 추가 매수 괜찮을까요? 저는 그냥 쉽게 갔으면 좋겠어요. 쉽게. 뭐, 남들이 관심 안 갖는 종목을 사가지고, 거기서 내가 선구자의 역할을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겠다. 내가 다 서 올리겠다 아니면은 쉽지가 않아요, 그거는. 진짜 쉽게 가시면 돼요. 지금 바이오 종목들 투자하면서 그냥 아이티오젠, 니가캔바이오, ABA바이오, 페트롤 하셨으면 신경 쓸 게 없어요. 세이트리온 같은 경우 지금 주가가 맨날 박스권이고, HAB 맨날 뭐 신약 FDA 승인 받아가지고 판매한다 그러는데 맨날 그렇고, 어렵게 가니까 그래요. 어렵게 가니까. 지금 아이티오젠, 니가캔바이오, 에이베바이오, 또 펩트론, 그리고 또 최근에 삼천당 제약이 좀 올라갔는데, 그 종목들은요, 코스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지금 뭐 30위권, 50위권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최근에 그 페트론이 올라서 시가총액이 7조 원이고, 아이티오젠이 20조 원 정도 되고, 니가캔바이오 5조 원, 그리고 에이베바이오 4조 원대란 말이에요. 지수가 올라가도, 바이오가 올라가도, 얘네들이 그냥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들이 그냥 얘네들 주식을 사야 되는 거야. 그냥 사야 된다고요. 그리고 대부분 기술 이전 계약을 했거나 기술 이전 계약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거나 또 기술 이전 계약을 해가지고 추가적인 그런 마일스톤하고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잖아요. 근데 이현제약 같은 경우 좋죠. 뭐 제약 사업도 해서 매출도 꾸준하고 이익도 조금씩 나고 있고, 또 다른 회사들하고 좀 약간 사업 제휴를 하면서 최근에 SN 바이오 사이언스하고 비만 당뇨 치료제 완제품 생산 계약을 맺었고, 이날 또 한 28%까지 갔다가 10%대 종가 마감을 했고,
또 TNA 바이오팹하고 복합지혈제 인허가 획득해가지고 그 시장에 또 진출한다. 돈은 될지 안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뭔가 정체성이 뚜렷해야 되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그냥 신약 연구를 해가지고 기술 이전 계약을 해서 내가 거기에 따른 그런 계약금이라든지 마일스톤이라든지 그런 로열티를 받을 것이냐. 근데 이현제약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약간 뭐랄까? 이 정체성이 약간 불확실해요. 불확실해. 그래서 주가가 여기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이오메드라는 회사하고 예전에 바이오메드가 굉장히 시장에 주목을 많이 받았잖아요. 바이오메드하고 또 임상을 계속 진행하는 게 많아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제가 이 종목을 폄하하거나 안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어려운 투자를 하고 계신다는 거지. 지금 이현제약의 최근에 주가 흐름 보시면 1년 동안에 지금 고점이 18,000원이었고 저점은 지금 11,500원이란 말이에요. 아니 창공이 날아다니는 독수리가 있는데 굳이 왜 땅에서 지금 땅굴 파고서 지금 여기서 뭔가 대박을 노리려고 하시냐고요. 어려워요. 저는 뭐 쉽지가 않다고 봐요. 누가 장담할 건데 이거를. 대박이 터질지 아니면은 그냥 옆으로 행보할지는 저도 장담을 못해요. 근데 확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확률이라는 게. 주가가 1년 동안에 여기서 있다? 한번 급등했다가도 뉴스 떠가지고 급등했다가도 그냥 다시 주저앉는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여간 모멘텀 플레이라든지 뉴스가 잘 나와서 주가가 한 번씩 급등하니까 14,000원 정도 부근이 있잖아요. 여기가 최근에 급등했던 자리거든요. 그리고 직전 고점의 위치이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14,000원 잡아드리겠고요. 추가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 종목들 지금 상법 개정 관련된 그런 수혜주들 지주사들이 좀 조정받았고 반도체가 삼성전자가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반도체 소부장들이 바닥권에 지금 있는데 하나씩 급등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막연하게 뭐 이현제약도 좋지만은 뭐 여기다가 비중을 더 사기보다는 일단 이 종목은 비중을 10% 유지만 하고 14,000원대 급등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거기서 잘 팔고 나오시고 다른 종목으로 아마 좀 눈을 돌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아이트오젠 같은 경우 제가 얘기할게요. 빠르면 8월달, 늦으면 9월달 중에 또 한 건의 기술 이전 계약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6년째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제가 이런 얘기 했을 때 맞는 확률이 많았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오늘 주가가 한 6만 원대 부근에서 끝났는데 50만 원 넘어가죠. 거기서 저는 이제 좀 비중을 좀 줄일 거고 또 9월 23일 날 머크의 키트루타 임상 결과, 3상 결과 완전히 나와서 10월 달에 상용화가 진행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건 뭐 안정적으로 그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좋게 보는 게 ABA 바이오고, 그 다음에 올해 하반기 때는 올릭스도 주목해야 되고, 2분기 실적 8월 15일 날 발표하고 나서는 8월 14일 날 발표하고, 하반기는 올릭스, 내년까지 올릭스 보면 되고, 그 다음에 펩트론 같은 경우는 좀 저도 지금은 좀 무서워요. 누프원 관련돼서 좀 주가가 뭐 이번에 공장 교환사채 발행하면서 오늘도 조금 떴는데 기술이전 계약을 못했는데 7조 원이다 시총이 조금 무섭긴 하고 아이트오젠, 에이베바이오, 그다음에 니가캔바이오도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보고 그다음에 올릭스 내년 하반기 때까지 한번 보면 되겠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현제약은 좋기는 하지만은 불확실하다. 내가 자신감 있게 추가 매수해갖고 돈을 더 비중을 확대시킬 만한 종목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진단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알맥 24,000원에 10%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질문 주셨어요. 자,
알맥은 이제 알루미늄 압출 전문 기업이죠. 지금 주력 매출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제 자동차 부품으로 포함됩니다. 이제 배터리 모듈 케이스 같은 것들 납품하는 기업인데,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자동차 부품 기업인데 그 부품 중에서도 완전 사이드에 있는 부품하고 있는 게 주력이에요. 그러니까 실적이 별로 안 좋죠. 여러분, 우리 자동차 부품사들, 자동차 기업들, 또 현대차, 기아차의 이제 벤더 비즈니스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 보면은 실적 다 좋아요. 뭐가 안 되죠? 성장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멀티플이 낮게 책정이 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비로 봤을 때 PBR 기준으로 저 PBR 주다, 자산은 많고 돈은 많은데 주가는 안 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알맥은 해당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자산이 많지도 않고요. 제가 왜 이런 비판을 먼저 하냐면요, 주식 투자라는 거는 2,500개가 되는 종목을 내 포트폴리오에 10개 살 거예요. 뭐 사실 거예요? 제일 좋은 거 10개 사야 됩니다. 근데 같은 섹터에서도 좋은 점이 없는 기업을 굳이 싸다라는 이유로 이거 살 필요가 있나요? 그렇게 하면은 사야 될 기업이 한 2,000개는 됩니다. 왜 다른 2,000개 기업은 안 사고 알맥만 사셨어요? 이상하죠? 제일 좋은 걸 사도 주가가 안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드는 게 주식시장인데, 이게 장점이 하나도 없는 기업을 이 바닥에 기고 있다고 사신 것 같아요. 거래도 하나도 없고요.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코스피 한번 볼게요. 밑에가 코스피 차트고요. 위에가 알맥 차트입니다. 지난 5월부터 움직임 볼게요. 동일합니다. 가만히 있어요, 알맥. 5월부터 코스피는 2,500에서부터 3,200까지 올라갑니다. 자, 그럼 그때까지 뭘 했냐?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 가만히 구경해야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수 내려가도 별로 안 움직일 거고, 올라가도 별로 안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전형적인 소외주입니다. 투자 방식이 잘못됐고 종목을 보는 게 잘못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조금 따끔하게 들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똑같이 투자하시면은 기대값이라는 게 없어요. 주식 투자는 우리가 돈 벌기 위한 작업입니다. 잘 스터디해서 좋은 기업을 추적해서 좋은 기업이 좋은 가격을 줄 때 사는 것. 그리고 그 가격을 이 기업이 가진 원래의 밸류에이션을 받게 되면 좋은 가격에 오게 되면 매도하는 것. 이게 주식 투자입니다. 그죠? 근데 이 알맥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굳이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것 얘기는 지금 평단 정도죠. 매도하세요. 저는요, 전문가님 자동차 부품이 좋아요. 자동차가 좋아요. 차라리 현대차를 사세요. 현대차 실적 좋잖아요. 별로 내려가지도 않잖아요. 게다가 이번에 관세 노이즈 풀리면 차라리 자동차가 가도 더 갑니다. 아니요, 현대차는 너무 무거워요. 현대 모비스 사십시오. 현대 글로비스 있잖아요. 이런 쪽은 퍼포먼스 값이 지수랑 유사하게 나옵니다. 근데 지금 알맥은요, 아무것도 이점이 없어요. 5월부터 해서 움직임 폭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어떤 거 고르시겠습니까? 똑같은 자동차 애들인데. 그죠? 우리한테 유리한 거를, 그리고 저한테 신청해 주신 분이 궁금하신 내용은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을까가 우선적으로 돼야 될 것 같고, 그랬을 때 필요한 거는 알맥 말고 다른 종목을 보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어떤 게 좋은 종목인지 모른다 하시면은 이렇게 토마토 증권통 방송 보시면 수많은 분들, 좋은 전문가분들이 이야기하시잖아요. 이런 게 실적이 좋습니다. 앞으로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거를 스터디하면서 가져가는 게 제가 봤을 땐 더 필요해 보여요. 소외주를 한번 보는 버릇을 들이게 되면, 예를 들어 이런 게 있겠죠. 내가 소외주 들고 있었더니 갑자기 어느 날 한 20% 뻥 뛰네? 수익 실현. 이렇게 돈 버네? 이런 경험이 축적이 되면 매번 비슷한 행위를 합니다. 소외주들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결과값이 좋지 않을 겁니다. 제가 다소 우려가며 말씀드리는 거니까, 알맥은 지금 평단에서 매도를 하시고 좋은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필요해 보인다. 자동차 안에서도 지금 좋은 모멘텀 지닌 애들 많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할게요. 네. 조선주 중에서 상승 안 한 종목을 찾다가 현대임스 19,040원에 매수했고 비중 20% 장기 보유 가능할까요? 자, 조선주 하면은 대표적인 게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하나오션, 그리고 지주사이면서 조선사업을 하는 HD 한국조선해양. 왜 얘네들은 장기 투자할 생각이 없고, 왜 1등주, 2등주, 3등주, 4등주, 5등주, 왜 1등주를 안 하시고 2등주, 3등주, 4등주를 찾아요? 다이아몬드 놔두고 왜 음반지 찾고 다니냐고요? 아니, 생각을 좀 한번 해보세요. 1등주 하시는 게 편해요, 그냥. 그리고 특히나 또 장기 투자를 하신다면서요. 그
투자의 그런 뭐랄까 본인의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돼요. 가장 강한 종목이 센 거예요. 그냥 가장 대장주 사는 거예요. 현대힘스 같은 경우는 HD 한국조선해양에서 분리가 돼가지고 분사를 해가지고 만든 회사예요. 이게 조선기자재라든지 아니면 선박블럭, 배관 제조 관련된 사업을 하는데 뭐 조선 업황이 좋아지고 현대중공업이라든지 HD 한국조선해양이 실적이 좋아졌을 때, 업황이 좋아졌을 때, 슈퍼 사이클일 때 같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갑이 누굴까요? 미국에서도 반도체 하게 되면 무조건 엔비디아, TSMC, 브로드컴 끝! 이거로 끝나는 거예요. 굳이 왜 찾으다 다녀요? 그러니까 조금밖에 수익 안 나고 만약에 현대중공업이 꺾인다, 하나오션이 업황이 꺾인다, 그러면 이런 애들은 도망갈 타이밍도 못 되게 쭉 빠져버려요, 그냥. 내가 매도할 타이밍을 시간을 안 주고 쭉 빠져버린다고.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현대힘스 같은 경우 실적 전망을 봐도 그냥 안정적이긴 해요. 작년에 매출액 2,232억 원, 올해 2,500억 원, 작년에 영업이익이 215억 원, 올해 280억 원, 올해 예상 실적으로 봤을 때 PR이 32배. 싸지 않아요. 싸지 않다고. 그냥 그럴 것 같으면 세진중공업이 훨씬 낫죠. 세진중공업이 작년에 매출액 3,500억, 올해 4,200억, 작년에 영업이익 360억, 올해 예상이 596억 원 했다가 PR이 22배. 중소형주 중에서는 세진중공업이 가장 동성화인텍하고 세진중공업이 가장 낫다고 보는 거예요. 대형주에서는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그리고 지주사이면서 조선사업을 하는 HD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최근에 하나엔진이 실적이 되게 좋기 때문에 하나엔진 정도. 이 정도 하시지 굳이 현대힘스. 그거는 좀 어려운 거로 보시면 돼요.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가장 비싸고. 그래서 현대힘스 자체 보시면 어때요? 그냥 올렸다 뺐다 하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할 때 보세요. 여기서 조정받을 때 보시라고. 팍 빠져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올렸다 뺐다 하면서 강하게 돌파하려는 시도가 안 나타나요. 거래가 좋았다가 증가됐다가 감소됐다가 하면서 이것만 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중소형주가 움직인다 그래도. 이렇게 쫙 뽑아 올려야 된다고요. 이렇게 쫙 신고가 가든지 또 하나 엔진처럼 이번에 또 신고가 쫙 뽑아 올려야 돼요. 예상보다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하나 엔진이. 네, 이렇게 가야 돼요. 조정받을 적에도 지금 박스권의 조정이지만은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이면서 가다가 신고가 땅 뚫어버리잖아요. 이게 틀린 점이에요. 이래. 모습이 틀리잖아요. 지금. 하나 엔진하고 세진중공업하고 그다음에 현대힘스하고 모양이 틀려요. 그림이 틀리다는 얘기야. 힘의 강도가 틀리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러면은 현대힘스는 요번 단기 고점이 얼마였냐면은 22,000원 부근이거든요. 여기서는 항상 뺐단 말이에요. 그래서 22,000원 부근에서 주가가 돌파를 강하게 못할 것 같으면은 거기서 탁 그냥 수익 내고 탁 손 한번 흔들어주고 딱 나오시면 돼요. 그리고 조선주에서 대장주들, 대형주에서 3인방 있잖아요. 첫 번째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 엔진 정도 3인방 보고, 그 다음에 중소형주에서는 세진중공업, 동성화인텍, 한국카본, 이런 요 정도 보시면은 뭐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단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문의 주셨고요. 자, GNC 에너지 35,300원 20%입니다. 진단해 주세요라고 질문 주셨네요. 혹시 GNC 에너지 어떻게 알고 사셨는지 제가 좀 궁금한데, 왜냐면 이 종목은 제가 작년에 굉장히 좋다라고 작년 말경에 열심히 이야기 들었던 종목이에요. 이렇게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왜 제가
어떻게 아셨냐라고 말씀드리냐면 그 이후에 제가 언급을 잘 안 했습니다. 왜요? 얘네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얘네 주력이 뭐냐, 그 데이터 센터 향 발전기예요. 비상 발전기. 다른 말로 하면 데이터 센터가 지금 전력 쇼트리지 때문에 얘기가 굉장히 많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대규모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거 어차피 대형 변압기 들어가니까 대형 변압기 삼총사,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현대 일렉트릭 같은 애들이 계속 쏘잖아요. 중소형은 잘 안 가는데. 근데 여기에 무조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이 비상 발전기입니다. GNC 에너지가 국내에서는 거의 70% 독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해외 수주도 지금 진행하고 있죠.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GNC 에너지는 굉장히 특별한 기업입니다. 예. 국내에 이런 기업이 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종목은 잘 보셨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타점이죠. 이게 보세요. 작년 말부터 해서 여기 지금 4,500원 되죠? 한 5,000원 되는데 38,000원 갔거든요. 거의 원웨이로 쐈습니다. 이거를 이 꼭대기에서 35,000원에 잡으셨어요. 이러면은 이제 돈 벌기가 쉽지 않죠. 예. 계속 갈 때는 이제 잡기가 어려운데 조정 나오면 잡아야 되는데 이게 위에서 잡으면은 당연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비중까지 채워놓으셨기 때문에 이거 좀 어려워요. 결과값을 좋은 값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저는 만약에 이거 안 사셨으면 쭉 빠져서 3만 원 정도 이탈하면은 이런 가격권이면 살만한데요. 모아가 보실래요? 이런 얘기 드리고 싶은데 이거를 이제 위에서 비중을 채워버리셨기 때문에 반등 나오면 이제 본전에서 나와야죠. 이런 전략을 드려야 됩니다. 굉장히 아쉽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종목을 지금 실적이 매년 성장하고 있는 기업을 왜 남들은 돈 버는데 본전 탈출해야 될까? 이걸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마음이 좀 안타깝습니다. 예. 좋은 가격에 사셔가지고 수익 중인 거를 기대하면서 제가 봤는데 너무 비싸게 사셨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시냐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거 올라옵니다. 내려갔다가 올라올 건데 이거 본전에 비중 많이 줄이세요. 왜냐하면 고가 횡보 나올 겁니다. 이런 구조로 가면은 횡보 나오면 밑에서 더 살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게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실적이 좋을 것 같거든요. 수주량 보니까. 그럼 다른 말로 하면은 고가 트라이 될 때 여기 4만 원 정도는 뚫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밑에서 잘만 채우시면 끌고 가기에는 큰 지장이 없겠죠. 이렇게 얘기 드리면 마음 좀 편하실 건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 평단 오면 비중을 줄여야 돼요. 그래야 내려가야 더 삽니다. 지금 20% 비중인데 여기서 더 사시면은 난이도가 올라가요. 이 종목으로 돈 벌기가 쉽지 않아집니다. 꼭 명심하시고 그리고 내려갈 때 더 산다. 요거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얘기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한번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삼성 E&A 삼성 E&A요. 매수가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23,400원에 10%입니다. 23,400원에 10%. 수익 잘 네네. 나셨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일단 삼성 E&A는 푸덴트 사업하는 기업인데요. 최근에 이 화공 관련된 사업을 이제 비화공 쪽으로 약간 실적이 안 좋았던 거로 비화공 쪽에서 상세가 됐고, 에너지 쪽으로 많이 이제 투자를 하려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대주주는 삼성 SDI이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에서도 좀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실적 전망을 보게 되면은 좀 안 좋았다가 이제 턴 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작년에 매출액이 한 10조 정도 됐고, 올해는 9조 한 2천억 정도. 그러면 주가는 빠져야 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사업의 구조도 바뀌고, 그 다음에 실적 전망도 좋아지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증권사 레포트도 그렇고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 예상 실적 기준 했을 때 지금 PR이 한 8배 정도고, PBR이 한 1배 정도. 그래서 자산 가치도 높고, 그 다음에 PER 수준도 낮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주목을 많이 받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기관 외국인들의 동향을 보게 되면은, 일단 기관들이 좀 매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도 오늘 같은 경우 주가가 신고가 가면서 오늘 따라 붙었고, 연기금하고 투신 애들도 좀 많이 샀다. 이렇게 보면서, 약간 수급도 좋고, 주가 흐름 자체도 지금 요 정도까지는 한번 터치를 한번 하지 않을까. 여기 29,000원 부근이거든요. 지금 26,700원이고, 그
그래서 아직 거래량이 좀 부족하긴 하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2만 8, 9천 원 정도도 제시를 할게요. 2만 8, 9천 원 정도 올랐을 때 차익 실현하고 팔고서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해보자. 그리고 수익이 나셨는데 여기서 그 챙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지금 25,500원을 깨잖아요. 종가상. 그러면은 힘이 약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은 뭐냐면은 27,000원부터 29,000원 사이에서 분할 매도를 하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어느 정도 가격에 파시고 싶으세요? 저도 한 3만 원이나 이 정도 생각했었거든요. 그 정도 가다가 못 가면은 뭐랄까 수익 난 거 약간 반납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네. 일단은 네. 27,000원부터 29,000원 사이에 분할 네. 매도를 하시는 게 편해요. 아,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챙기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내가 3만 원을 목표로 가다가 주가가 29,000원까지 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주가가 다시 28,000원 내려가면은 내 본전이 29,000원이라고 생각해. 다시 27,000원까지 내려가면 내 본전이 23,400원이 아니라 29,000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이너스 났다고 생각한다고. 저는 플러스인데. 그러다가 23,000원, 2만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죠? 욕심. 욕심. 네, 알겠습니다. 챙기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준비한 히든카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뷰 먼저 진행을 할게요. 제가 2월 말에 드렸던 종목 중에 이제는 너무 많이 올라가서 이제 부담스러운 종목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효성중공업입니다. 자, 아마 많은 분들께서 정말 많이 챙기셨을 것 같아요. 특히나 전력설비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우상향이 잘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실적이 거의 독보적이었죠. 다른 대형 변압기에서 소포 컨센을 하회하는 실적도 나왔습니다만 효성중공업 뭐 끄떡 없습니다. 계속 랠리 나오고 있고, 사실 여기서는 제가 더 사라 뭐 이런 말 이제 못하겠어요. 없는 분들 채우셔라 말 못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가져가시는 분들의 영역이고요. 당연하겠지만 저는 뭐랄까요, 사실상 어마어마한 실적, 그 어마어마한 랠리는 지금부터는 챙기면서 보셔도 충분하다, 이 정도 의견 같이 드릴 수 있겠지만 사실상 적어도 이상하진 않겠다는 의견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0만 원 이야기 드리고요. 제가 먼저 이야기 드리지만 없는 분들이 사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는 이거 너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효성중공업이 수주량이 별로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빠지는 구간 오면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 테니까 지금은 보내줍시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섹터 이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섹터는 소비재입니다. 좀 광범위하죠? 소비재라고 말씀드려서. 최근에 이제 소비재가 전반적으로 밀려서 그래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동안 실적 좋았고 퍼포먼스 잘 나왔던 화장품, 피부 미용, 이미 소비재 다 내려갔고요. 음식료 내려갔고, 또 의류라든지 엔터 종목들도 같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 5월, 6월 시장 랠리 나올 때 가장 크게 동참했던 소비재 종목들이 7월 중순 꺾이면서 상당히 많은 조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가격적인 메리트 충분히 준다라고 봅니다. 왜? 데이터가 바뀌지 않아요. 결국 잘 팔리는 애들 계속 잘 팔리고 있고, 앞으로 더 잘 팔리는 게 예상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애들이 굉장히 많은 소비재 쪽입니다. 저는 비중을 이쪽으로 좀 늘려야 되는 타이밍이 왔다라고 봐요. 사실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게, 오늘 같은 날 보면 조선주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제가 오늘 종목 상담에 얘기 드렸지만 뭐라고 얘기 드렸죠? 저는 팔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사고 있다? 소비재 살려고 해요. 그만큼 제가 좋게 보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좋은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동안 제가 추천주로도 드렸던 애들 많고요. 자, 그 중에서 오늘은 야인시대에서 처음 가져오는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FNF입니다. 자, FNF는 이제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생소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의류 기업이죠. 근데 최근에는 아무래도 실적이 소폭 꺾인 것도 있지만 덧붙여서 보게 되면 실적보다도 소외됐던 형태가 상당히 컸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결국에는 지금 중국형 모멘텀을 지니고 있는 기업들이 서서히 올라가야 될 타이밍이고 실제로 보면 FNF도 출발은 했습니다. 근데 과정 중에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타이밍에 충분히 분할로 담아야 된다. 안 살 이유가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주력 매출이 나오는 게 디스커버리 브랜드와 MLB 브랜드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지금 매출 증가율이요 예상치로 보면은 중국에서만 연 7에서 12% 정도 예상값이 나오고 있어요. 중국에 들어가는 국내 브랜드들을 기점으로 보면 3에서 4% 지금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데 압도적입니다. 그만큼 선호도가 굉장히 좋고 대중성을 많이 확보했고 점유 또한 크게 잡을 수 있겠다라고 예상되고 있는 게 마케팅도 굉장히 좋겠지만 이미 매출 증가율이 찍히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2분기 실적보다도 3분기가 상당히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이 지금 주가가 조정받고 있다? 굳이 우리가 관심 안 둘 이유가 없겠죠. 게다가 이제 누누이 이야기 말씀드렸지만 정말 많이 소외됐어요. 그래서 실적 대비해서 지금 멀티플이 너무 낮아요. 한 8배 정도 잡히거든요. 퍼 기준. 굉장히 쌉니다. 저는 이런 기업들 관심 있게 봐야 되고 부담 없이 모아가기에 아주 적합한 종목이다라고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져왔고요. 가격 전략 바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요. 자, 1차 목표가는 이 신고가 트라이하고 있는 8만 원 구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6만 원 이야기 드리고 마무리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기존에 추천한 거 살짝 리뷰를 드리겠습니다. 목표가 돌파하고 2차 목표가 제시하는 종목도 있고 그런데 하나하나씩 보면은 ISC부터 보면은 올라가다가 다시 밀렸거든요. 6만 한 6천 원대까지 올라가다가 밀렸는데 잠깐 차트 보시면은 지금 현재 주가는 59,900원에 지금 형성돼 있고 다시 올라가게 되면은 한 6만 5천 원 정도 부근에서 일단 절반 정도 차익 실현하시면서 단기 매매 병행하시면 좋겠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ISC는 후공정 쪽이거든요. 소켓 관련돼서 사업을 하는데 2분기 실적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는데 실적은 뭐 양호하지만은 그렇게 서프라이즈하게 좋아지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SKC가 모회사기 때문에 하이닉스라든지 아니면 또 SKC 자회사, SKC 앱솔릭스 유리기판하고도 좀 상관이 있는데 약간 시간이 걸리는 그런 사이클이기 때문에 단기 매매 병행하시면 좋겠고 두 번째가 코오롱인데 지주사 관련돼서는 가장 강하게 올라가다가 최근에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올라간다면은 다시 5만 5천 원 정도 뭐 돌파됐는지 확인하면서 보유하시면 되겠고 매수를 하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4만 5천 원 정도에서 매수 진입해가지고 5만 5천 원 돌파하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올릭스 같은 경우 지난주에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잘 올라가다가 뭐 여러 가지 뭐 유상증자 루머도 돌고 또 오늘 장 마치고 나서 전환사채 주식 전환 이슈가 좀 있거든요. 한 20만 주 정도가 주식 전환 되는데 그게 8월 14일 날 상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기 주가 상승에 따라서 경고 종목으로 지정도 되고 그리고 또 8월 14일 날 주식 전환에 대한 그런 물량 부담도 있기 때문에 지금 내일은 조금 빠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4만 2천 원 정도가 지지 라인이고 저는 내년에 가장 유망한 그런 바이오 종목이다. 저평가 종목이다. 왜냐면 일랄일리하고 기술이전 계약했고 거기에다가 세계 최고의 그런 화장품 회사인 노레라고 공동 연구 개발을 체결했고 2분기 실적이 8월 14일 정도 발표가 되는데 실적 발표에서 노레알로부터 어느 정도의 그런 선급금이 들어오는지가 확인이 되면은 지금 재무구조라든지 이런 쪽에 그런 이슈 불안감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아마 긍정적으로 주가가 움직일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중장기적으로 가장 저평가되고 유망한 종목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히든카드 한번 보겠습니다. 히든카드는 오늘 좀 반도체 쪽으로 한번 섹터를 잡아봤고요. 잠깐 종목들 반도체 쪽으로 섹터를 잡은 이유가 뭐냐면은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그냥 긍정적인 그런 메시지를 시장에 보냈거든요. 테슬라 향으로 해가지고 파운드리 22조 원 수주됐다는 거. 그리고 테슬라가 잘하는 사업 자체가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AI 데이터 센터 사업을 잘하는데, 그런데 거기에다 반도체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율주행이 확산이 되던 로봇 사업이 확산, 좀 더 성장을 하던 AI 데이터 센터가 많아지든 간에 거기에는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최근에 빅테크들이 대부분 탈 엔비디아 그런 사업 그런 그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삼성전자가 수혜가 되지 않을까. 파운드리를 하면서 AI 반도체도 납품을 하고 일반 네고시 반도체도 납품을 하지 않을까, 테슬라 양으로 그런 흐름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반도체 소부장들이 주가가 저점에서 단기적으로 상승할 그런 키높이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를 선정을 했고요. 그러면 뭐 히든 종목들 몇 종목을 잠깐 보게 되면은 저는 그냥 무조건 엔비디아, AMD 그리고 그 다음에 원익QNC,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솔브레인 이렇게 6종목을 선정을 했는데, 다른 종목들은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조금 상대적으로 적게 오르면서 위치가 좋은 종목이 원익QNC입니다. 원익QNC를 오늘 히든 종목으로 선정을 했고요. 선정한 이유 투자 포인트는 어떤 거냐면은 첫 번째는 일단은 다양한 고객사를 확보를 했다. 고객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 장비 업체인 램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이런 기업들이 고객사고, 그리고 자회사 모멘티브가 지금 실적이 정상화되면서 지금 원익QNC가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연결실적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반영이 되기 때문에 실적이 자회사 모멘티브가 좋아지면서 실적도 원익QNC 실적도 양호하게 나올 거고, 그리고 좀 PBR을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중소기업이 PBR이 1.09배밖에 안 된다? 굉장히 자산 가치가 높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2025년도 예상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 PR이 13배 정도로 내년에 좀 더 성장한다고 보고 실적이 좋아진다 그러면은 저평가 메리트도 생길 수 있다. 이래서 선정을 했고요.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을 한번 좀 설명을 들어보면은, 예전에 그 소켓 관련돼가지고 이 커츠 관련돼가지고 3인방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머티리얼즈, 두 번째는 원익QNC, 세 번째는 TCK. 그런데 오늘 TCK가 급등을 했거든요. TCK가 오래간만에 그냥 급등을 했어요. 오늘 12%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하나머티리얼즈는 약간 실적 부진 그런 우려가 있어가지고 하나머티리얼즈는 좀 잠자코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중간 정도의 종목인 원익QNC는 어제 급등을 했다가 오늘 누림목이 좋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거래량이 오늘 어저께 대략 1년 최고 거래량이 분출이 됐거든요. 그럼 여기서 손바뀜이 많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작년 8월달, 7월달부터 지금까지 최고 거래량이잖아요. 지금 요번 거래량이. 그래서 뭔가 변화가 생기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선정을 했고, 그래서 내일 시초가 매수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고, 목표 주가는 25,000원 정도. 좀 길게 보겠습니다. 반도체는 지금 워낙 주가가 못 갔기 때문에 이렇게 직전 고점에 위치인 22,000원보다는 25,000원을 목표가로 선정을 했고, 손절 가격은 사실 손절가 의미가 없는데 그래도 손절가는 17,500원을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히든카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보게 되면 최근에 7월 같은 경우는 5월, 6월이랑 좀 차이가 심했던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이제 곧 있으면 8월인데 8월에 우리가 좀 관심 가질 만한 이야기가 좀 있을까요? 섹터라든지 또는 시장이라든지. 네. 일단 로봇주 같은 경우는 어저께 두산 로보틱스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네. 매출액이 45억대인가요? 영업 손실이 150억? 자, 아직은 시총이 4조입니다. 그리고 또 실적 발표하면서 어떤 꼼수를 썼냐면은 350억짜리 그 로봇 기업을 인수를 했다.
너무 속보이지 않습니까? 뭐 좋은 형태라고 보기는 어렵죠. 아니, 근데 4조란 말이에요. 그리고 네이버 로봇이 시총이 5조 2천억이라서 로봇주들은 뭐 지금 피지컬 AI의 그런 최대 수혜주로서 좋긴 한데 일단 실적이 좀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약간 좀 더 숨고리 조정을 받을 것 같고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이 안 좋긴 하는데 8월 달에 일단은 뭔가 AI 국가대표 선정 관련해서 뭔가 이슈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AI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네이버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올라가면서 뭐 다른 그런 솔트룩스라든지 또 한국과 컴퓨터, 코난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 AI 소프트웨어 단기적으로 반등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최근에 상법 개정과 관련해 가지고 지주사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네. 빠져 있는데 최근에 효성하고 HD 현대만 좀 올라가고 나머지 하나라든지 그렇죠. 또 SK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눌려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지주사 대장주들을 공략하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 바이오는 지금 하반기도 넘어가면서 최근에 조정받는 게 바이오 종목들한테는 좀 약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바이오에서 아이투젠하고 에이베이 바이오하고 이 두 종목 정도를 저점 매수해 가면서 하반기를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운영위원님께 갑자기 질문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준비하셨던 것처럼 다 말씀을 주셔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우선 저도 좀 간략하게 시장 얘기 드리자면 사실 운영위원님과 좀 상당히 유사한 측면들도 있어요. 저는 하반기에 상반기랑 다르게 성장주들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네이버 카카오를 필두로 한 실제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AI 칩을 사기 위한 그리고 그걸 운용하기 위한 기업으로 NHN을 뽑았던 것처럼 국내에 이제 수혜 기업들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AI 기업들이. 그럼 그랬을 때 눈여겨봐야 될 기업들 정해져 있다. 그리고 금리 인하를 토대로 성장 기업들이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되는 국면에 들어가면서 바이오 기업들, 대표적인 게 운영령님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알테오젠을 필두로 한 리아킨 바이오나 에이비엘 바이오, 에프릴 바이오처럼 플랫폼 기업들, 또 추가로 보면은 플랫폼 기업들 중에서도 ADC나 이중항체처럼 가장 첨단화된 키워드를 구형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해서 실제 라이센스 사업까지 진행할 수 있을 만한 기업들 그리고 진행했던 기업들을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덧붙이면 비만 치료제는 사실 끊이지 않는 화두잖아요. 그래서 비만 치료제의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펩트론이나 또 최근 이제 펩타이드 계열에서는 원픽으로 꼽을 수 있는 D&D 파마텍 같은 기업들도 꾸준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그래서 저는 결국 좋은 애들이 정해져 있고요. 성장주들 중에서도 좋은 애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싸게 잡을 수 있는가 또 비싸게 팔 수 있는가에 대한 관점 그리고 기다림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한 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하반기에는 성장주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의견을 좀 모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화요일 야인시대팀은 여기서 인사드리는 걸로 하고요. 오늘 상담 못 따드렸던 내용은 다음 주 화요일에 이어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